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 혈당이 올라가는 사람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어차피 체질이야 하고 포기해버리고 어떤 분들은 반대로 그럼 아예 굶어야 하나? 하며 더 극단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방향을 제대로 잡아도 혈당만이 아니라 심장과 콩팥 같은 큰 장기의 위험 신호가 함께 내려갈 수 있다는 데이터가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관해, 다시 말해 약 없이도 일정 기간 정상 범위로 유지되는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묶은 지표가 더 낮았고 만성 콩팥병 위험도 더 낮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뇨는 평생 달고 가는 것이라는 흔한 체념을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졸업은 단번에 끝나는 마법이 아니라 몸이 다시 혈당을 다루는 방식을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 딱 몇 가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혈당계를 찍어보고 숫자가 어제보다 높으면 그날 하루가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분이 있죠. 나는 어제 저녁도 참았는데 왜 이래? 분명히 야식도 안 했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하는 선택이 아침을 더 굶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복이 길어진다고 해서 혈당이 반드시 내려가진 않습니다. 사람 몸은 먹지 않을 때도 살기 위해 당을 만들어 쓰고 특히 새벽과 아침 시간대에는 호르몬 변화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서 흔히 설명되는 새벽 현상은 이른 아침에 혈당이 상승하는 패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올라? 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몸의 생존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침 혈당 숫자 하나로 자책하거나 공포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밤사이에 어떤 조건을 겪었길래 아침에 이렇게 반응했는가를 추적하는 쪽으로 사고를 바꾸는 것입니다. 혈당은 하루의 생활 습관에 대한 영수증처럼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 혈당은 전날 저녁부터 밤사이에 수면, 스트레스, 소화 상태, 활동량, 늦은 간식 같은 것들의 영향을 고스란히 반영하기 쉬워서 생활 패턴을 점검하기엔 꽤 솔직한 지표가 됩니다. 다만 혈당계로 재는 순간값은 그날그날 흔들릴 수 있으니 길게는 몇 달 평균을 보여주는 당화 혈색소 같은 지표도 함께 보면서 흐름을 읽는 게 안전합니다. 그럼 여기서 당뇨 졸업이라는 말을 정확히 정리해 볼게요. 의학 쪽에서는 보통 당뇨 관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국제적으로는 당화 혈색소가 6.5% 미만인 상태가 혈당 강화제 없이 최소 석 달 이상 유지될 때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이건 약을 끊어도 된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런 상태가 확인되면 관해로 정의할 수 있다는 연구진료 기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판단은 반드시 처방한 의료진과 함께 해야 합니다. 혼자 결심으로 끊는 순간 졸업이 아니라 응급실로 방향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관해라는 단어보다 졸업이라는 표현에 더 마음이 움직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뇨는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신경, 콩팥, 눈, 심장 같은 전신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관리가 길어질수록 나는 계속 고장난 몸으로 살아야 하나라는 감정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졸업은 그 감정을 한번 끊어주는 단어예요. 실제로 체중 감량 기반의 대규모 연구인 룩 어헤드 분석에서 추적 기간 중이라도 당뇨 관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관해가 없었던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묶은 사건 지표가 더 낮았고 만성 콩팥병 발생도 더 낮았습니다. 이 말은 당뇨를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서도 동시에 되돌린다는 건 결국 전신 컨디션을 함께 끌어올리는 일이라는 현실도 보여줍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혈당만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입니다. 숫자만 낮추는데 집중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식사를 지나치게 줄이고 활동량을 무리하게 늘리고 잠을 줄인 채로 버티기도 합니다. 그런데 혈당은 버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회복 가능한 환경에 반응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면 다음 날 혈당이 흔들릴 수 있고
식사 후 오래 앉아 있으면 스파이크가 커질 수 있으며 폭식과 단식이 반복되면 변동폭이 더 커지기 쉽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것보다 혈당이 덜 출렁이게 만드는 것이 몸에는 더 친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집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졸업형 루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저녁 이후에 마감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혈당을 낮추고 싶어서 아침을 굶는데 사실은 저녁을 정리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식사를 끝낸 뒤에는 물을 제외한 간식과 음료를 정해진 시간 이후로 끊어보세요. 핵심은 밤새 소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잠들지 않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혈당은 밤새 몸이 처리해야 했던 것이 많을수록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저녁을 마감해두면 아침에 몸이 해야 할 일이 줄어들고 혈당 변동폭도 덜 요동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수면을 의지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습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일찍 자세요는 누구나 듣는 말이고 그래서 누구나 흘려 듣습니다. 대신 아침 공복 혈당 옆에 전날의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딱 며칠만 해도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정 넘어 자면 공복 혈당이 튀고 어떤 사람은 잠이 쪼개지면 공복 혈당이 튑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반응 데이터입니다. 내가 잠을 잘 자면 혈당이 덜 흔들리는구나가 눈으로 확인되면 수면은 결심이 아니라 전략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침을 많이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느냐로 바꾸는 겁니다. 바빠서 못 먹는 날이 있죠. 그렇다고 완전히 비워놓고 점심에 폭발시키면 변동폭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혈당을 급히 올리지 않는 작은 시작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단백질 중심의 간단한 선택이 현실적입니다. 중요한 건 화려한 건강식이 아니라 하루의 첫 혈당 곡선을 너무 가파르게 만들지 않는 출발입니다. 다만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은 공복으로 약을 드시는 방식이 위험할 수 있으니 복용법은 꼭 처방 지침을 따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식후 운동을 운동 시간이 아니라 혈당 정리 시간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하루에 30분을 몰아서 운동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구에서는 식사 직후 짧은 걷기가 혈당 피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연구에서는 식사 후 10분 걷기가 혈당 피크를 낮추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땀나게가 아니라 움직이게입니다. 식후에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는 시간을 집안을 정리하거나 가벼운 산책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 순서를 한 번만 바꿔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 차단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대신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두고 마지막에 밥이나 면을 먹는 방식은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데 자주 활용됩니다. 이건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내가 먹는 걸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먹는 순서를 조정하는 방식이라서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당뇨 관리에서 거의 모든 걸 이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다 알고 있는 얘기네? 맞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아는 것을 실패하고 해본 것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을 바꿀 때 목표가 너무 크고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실전적인 비교로 마무리해 볼게요. 잘못된 습관은 아침 혈당이 높다는 이유로 아침을 완전히 끊고 점심에 허기가 폭발해 더 달고 더 빠른 음식을 선택하는 흐름입니다. 더 나은 습관은 아침을 작게라도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저녁 이후에 마감 시간을 만들어 밤을 정리하고 식후에 짧게라도 몸을 움직여 혈당 곡선을 정리하는 흐름입니다. 잘못된 습관은 운동을 했으니 괜찮겠지 하며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운동 한 번으로 상쇄하려는 방식입니다. 더 나은 습관은 운동을 몰아서가 아니라 쪼개서 생활 속에 넣는 방식입니다. 잘못된 습관은 당화 혈색소 같은 장기 지표는 무시한 채
매일의 숫자에 기분이 끌려다니는 방식입니다. 더 나은 습관은 순간값과 장기 지표를 함께 보면서 감정이 아니라 흐름으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당뇨 졸업은 누군가가 선언해 주는 훈장이 아니라 몸이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 혈당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상태에 가까운 말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약 없이 당화 혈색소가 6.5% 미만으로 석 달 이상 유지되는 기준이 언급되고, 체중 감량 기반 장기 연구 분석에서는 관해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심혈관 질환과 콩팥 질환 위험 지표가 더 낮게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저녁을 마감하고 잠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아침을 작은 시작으로 잡고 식후에 10분만 움직이고 식사 순서를 한번 바꾸는 것. 이 5가지가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대단히 현실적인 루틴으로 자리 잡을 때 혈당은 숫자라기보다 몸의 반응으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는 판단은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목표는 처방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내 일상에서 혈당이 덜 흔들리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쪽입니다. 그 환경이 만들어지면 결과는 숫자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제에서 특히 궁금한 걸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침 혈당이 유독 높다. 식후 스파이크가 심하다. 야식만 끊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처럼 본인 패턴을 한 줄만 적어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댓글에서 가장 많은 패턴을 골라 왜 그 패턴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고쳐야 덜 힘든지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당신의 내일 아침 숫자를 공포가 아니라 설명 가능한 데이터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